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영상 텀이 길었던 이유는 제가 우선 청소년 소설을 어떤 문학상에 냈고요. 그 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드라마 대본을 공모전에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서 유튜브를 찍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제가 다큐멘터리도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추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당장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미뤄두고 지금은 유튜브를 찍습니다. 제가 계속 유튜브 텀이 좀 긴데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역시 북튜브이고 오늘은 바로 논픽션 책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 북튜브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판타지나 SF 같은 장르 문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의외로 논픽션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인생책으로 논픽션을 꼽은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장르를 둘 다 애호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간 채널에서 이런 SF 판타지 쪽을 많이 추천을 했다면 오늘은 논픽션 책들도 아예 한 번에 모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 논픽션은 사실 이미 이 채널에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제가 인생책 영상 1탄, 2탄에서 언급을 했던 올리비아 랭의 외로운 도시와 캐시 바콩의 마이너 필링스가 저희 인생 논픽션인데, 그 둘은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논픽션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논픽션 책은 바로 문보영 작가님의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입니다. 문보영 작가님이 이제 시인이신데요. 이 옛날에 최승자 시인도 갔었던 인터내셔널 라이터즈 프로그램이라는 아이오와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제 여러 국가의 작가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뭐 문학 행사들, 리딩, 강연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에세이로 쓰신 그런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읽으면서 나도 꼭 이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작가를 하려는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고 싶은? 외국을 나가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좀 모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고 너무 이 작가 프로그램을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등단을 하고 입봉을 하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의 맥락에 맞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작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쓸 논픽션 책 추천의 첫 번째 책으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문보영 시인님이 아이오와에 가서 다양한 이중 언어 작가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작가들을 만나고요. A라는 나라에 있다가 B라는 나라로 영영 이주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머물지 않는 작가들을 만나고, 태어난 곳에서 머물면서도 또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작가들도 만나고, 굉장히 자유롭게 점프하는 작가들을 만난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점프라는 어휘를 쓰는 게 뭐냐면은, 코토미라고 이제 대만 사람인데 일본에 이주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어떤 작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어떤 물웅덩이를 점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문보영 작가님이 그렇게 국가와 국가를 점프하는 상황, 혹은 꼭 국가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점프하는 상황으로 약간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날 이 책을 읽고 일기장에 이 책을 읽고 일기장에 나도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작가가 되고 싶으니, 작가를 하고 싶은 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당장 어느 국가로 이주해버리고 이런 선택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희미하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떤 시야가 트이고 넓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여행이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에 여행을 많이 못 가가지고 그 대신에 이 책으로 그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 책이 좋았고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꼭 이런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꿈꾸면서 읽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막 즐겨찾기까지 해놨거든요. 나중에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맥락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이 아무래도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에세이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꽤 통통 튀는 다양한 사유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인생은 너무도 느리고 희망은 너무도 난폭해입니다. 이것은 제 최애가 추천한 책인데요. 제가 더보이즈 주연을 좋아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팬이었어가지고 제가 아마 재작년쯤인가 학교 편집실에서 편집은 안 하고 주연 직캠 보는 브이로그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꽤 오래 좋아했고 제가 거의 유일하게 팬인 아이돌인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예스24에 나와서 책 추천을 잔뜩 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안 읽어본 것 중에 좀 궁금했던 이것을 바로 주문을 해서 거의 그 영상이 나온 다음 날쯤에 읽었습니다. 이거는 서간집인데요. 편지를 엮은 책을 서간집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서간집은 잘 안 읽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다 보니까 밀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편지 모음 글은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거 딱 한 권 말고는 사실 서간집을 읽고 이렇게 만족했던 적은 없는데 이 책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와즈 사강이 그 표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문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반짝이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꽤 많이 접고 밀줄을 치면서 읽었을 정도로 우정이란 때로 그 추종자에게 혹독한 것이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되게 번뜩이는 표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프랑스와즈 사강은 이 글을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진솔하고 내밀한 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읽으실 분들에게 드릴 경고 말씀은요. 이게 서문에서 그 문장들 다 스포일러를 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번뜩이는 표현들이 있다. 좋은 문장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문장들을 서문에서 다 써놨거든요. 이 책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예상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제일 감상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서문을 읽어버리면 약간 스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실 거라면 서문을 일단 스킵하고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목인 인생은 너무도 느리고 희망은 너무도 난폭해 같은 경우에도 이 편지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제목에 쓴 것인데 저는 사실 인생이 너무도 빠르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인생은 너무도 빠르고 희망은 난폭한 건 맞지만 제가 굉장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그래서 제목에 약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편지 글이다 보니까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히고 그 다음에 짧고 간결한 책이어서 독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올리비아 랭의 이상한 날씨입니다. 올리비아 랭은 제가 첫 북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제 인생책 외로운 도시를 쓴 작가님인데요. 그 책도 논픽션이었고 이 책도 논픽션인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있는 구성이고요. 이 이상한 날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여러 해를 거치며 몇 년 동안 써왔던 그런 여러 가지 편린들을 엮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외로운 도시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상한 날씨 경우에는 편린들을 엮어놓은 거니까 호흡이 짧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또 약간 쇼츠나 릴스에 익숙하셨던 책의 세계는 좀 낯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오히려 더 호흡이 짧아서 빨리빨리 읽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위기가 범람하는 세계 속 예술이 하는 일인데요. 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해내십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랭 작가님의 강점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촌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해낸다는 점이 굉장히 제가 닮고 싶은, 배우고 싶은 점이고요. 에세이, 칼럼, 서평, 대담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글이 좀 묶여있는 형태인데 결국 저는 이게 어떤 주제로 좀 귀결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항하는 예술? 반항으로서의 예술을 좀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리비아 랭 작가님이 관심사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 관심사도 그거기 때문에 바스키아나 호크니 같이 좀 우리가 아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올리비아 랭 작가 본인의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정말 산발적인 글들이 묶여 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항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올리비아 랭이 문장을 진짜 잘 써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전 책을 좀 험하게 읽는 편이라서 이렇게 막 다 접으면서 읽는데 접은 게 꽤 많다. 아무래도 논픽션 글이다 보니까 어떤 의도된 플롯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글이 이미지로 읽힐 정도로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영상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다면. 표현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논픽션 책은 바로 미셸 자워너 작가님의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미셸 자워너는 이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고, 이제 제퍼니즈 브렉퍼스트라는 밴드의 프론트 퍼슨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2022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때 일단 예습을 하고 갔었어요. 제가 그 밴드들을 다 예습을 하고 갔었고, 그중에서 제퍼니즈 브렉퍼스트 노래가 특히 참 진짜 좋아가지고 그날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좀 앞쪽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다른 분이 그 Crying in Here라고, 이게 원제가 Crying in H Mart인데, 그런 비슷한 약간 슬로건 같은 거를 티셔츠에 적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미셸이 그걸 보고 막 하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밴드 프론트 퍼슨이 책을 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락 페스티벌 갈 때는 읽진 않았었는데, 그날 또 미셸이 그 어머니 관련된 노래를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한 자기 고백적 글인데요. 이제 그런 한국인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돌아가시는 시점까지를 지켜보는 그런 상실과 애도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엄마를 음식으로 추억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음식의 묘사가 되게 맛있어요. 되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음식 묘사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책에서 좋게 느꼈던 지점은 커밍 오브 에이지 영화 같다. 그런 성장 영화 같다. 레이디 버드나 뭐가 있을까요? 레이디 버드나 월플라워 같은 그런 영화들을 커밍 오브 에이지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락밴드의 보컬이 됐잖아요. 락밴드를 이끄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어떤 모녀 관계에 대한 책이다 라고 홍보가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 불안감 속에서 예술을 추구를 해서 결국 어떤 성공한 밴드를 만들어낸 그런 성장 영화처럼 읽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예술가로 성공해냈다 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이 책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엄마가 신의 목이라도 졸라서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게 틀림없다. 이게 너무, 이 책 전체를 읽으면 아실 텐데 이 어머니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되게 뻔한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가 사랑해요 이런 말보다, 내가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잘 된 걸 보면은 우리 엄마가 신의 목이라도 쫄랐나 보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애정이 더 엿보이는 지점인 것 같고요. 엄마랑 애틋한 딸들이라면은 당연히 공감할 지점이 있을 것이고, 사실 엄마랑 애틋하지 않은 딸들이 더 공감할 지점이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되게 가깝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는 되게 부드러운 엄마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여린 느낌의 엄마인데 이 책에서 되게 세세요, 이 어머니가. 근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공감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 그런 모녀 관계를 지나온 모든 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글을 재밌게 잘 쓰셨어요. 제가 지금 이번 영상을 잠깐 준비하면서 이 추천할 책들을 다 수르륵 훑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그냥 대충 훑어볼 생각으로 펼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독을 거의 한 4분의 3 지점까지 제독을 엄청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재밌고 쑥쑥 읽히는 책이다. 그런 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5번째로 추천할 논픽션 책은 바로 로저 에버트의 위대한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 평론 모음집이에요. 그리고 이 로저 에버트 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 날개를 펼치자마자 있는 자기소개가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인데요. 사실 이 책이 엄청나게 막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평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의 맥락과 닿아 있다던가 뭐 한국인, 아시아인, 여성이라는 어떤 맥락과 닿아 있다거나 하는 지점은 진짜 없어요. 되게 스탠다드한 평론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왜 추천을 하냐면은 일단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평론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평론들이 이렇게 두껍게 모아져 있는 책인데 그냥 읽다 보면 슬슬 읽히고 되게 어떤 굳이 어려운 말로 돌려 하는 평론이 아니라 되게 직관적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평론이라서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기억이 묻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입시생일 때 산 책이거든요. 제가 입시를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지금 다니는 학교 입시를. 그래서 영화를 잘 모르는데 방송영상과 입시를 갑자기 막판에 원서 접수할 때 결정을 하고 해보자 했을 때 이제 제가 심지어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관련 책들을 다 사 모아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기억이 묻어있는 책이라서 좀 더 마음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에 나오는 영화 중에 저는 비틀즈 하드 데이즈 나이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영화 쪽에 있는 사람 치고 이 책에서 하드 데이즈 나이트를 최애 영화로 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진짜 명작 영화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런 명작 고전 영화들이 잔뜩 나오는 책인데 저는 하드 데이즈 나이트라는 굉장히 발랄한 뮤지컬 영화를 여기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영화 평론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 평론 책을 추천하려면 더 좋은 게 많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때 그냥 이 명작 영화들 사이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하드 데이즈 나이트가 있는 게 저한테 되게 위안이었고 그러면서 또 왜 내가 영상 창작 쪽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그 감정을 좀 잡을 수 있는 책이었어가지고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냥 재밌어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자, 6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5권만 언급을 하는데 오늘 영상은 특별히 6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레슬리 제이미슨의 비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입니다. 제목이 미쳤죠? 제목부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6번째로 추천을 하냐? 좀 어너러블 멘션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갈피가 꽂아져 있죠? 여기까지밖에 못 읽어서 온전한 추천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6번째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어본 바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갈망, 관찰, 거주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고 에세이의 본질에 관한 통렬한 사유라고 써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타인의 삶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보다는 결국 되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양한 상황들을 이 작가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다양한 상황이라 하면은 이 세상에 딱 하나만 남은 고래, 그리고 그 고래한테 감정이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환생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세컨드 라이프라고 약간 온라인 플랫폼인데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미국에서 되게 핫했나 봐요. 근데 그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읽은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잘 잡아서 잘 관찰을 해서 잘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제 에세이로 펴내는 것이 이 작가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이 비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챕터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나오려나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책에서 작가님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자기 고백적 에세이들은 당연히 자기 고백적이니까 되게 작가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무슨 미술 비평이라도 결국 그걸 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이 작가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정서를 그렇게 많이 나누지는 않는다는 감상이 들었는데, 그게 또 나쁘지 않아서 신기했고,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게 되게 생경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사적 다큐멘터리가 있고, 저는 진짜 사적 다큐멘터리만 만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다 타인이 나오면서 감독이 최대한 최소화된 다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감독이 최소화된 엄청난 관찰형 창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를 읽진 않아서 제가 다 추천드릴 순 없지만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제목이 일단 미쳤다. 이런 제목은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추천도 끝이 났는데요. 저는 사실 북튜브는 진짜 수다를 떠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대본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며, 저는 또 대본을 하면은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트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제 작품들을 정말 열심히 만들고 투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제 작품으로 만나 뵙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